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의 본캠퍼스, 부산광역시의 의과대학 캠퍼스를 두고 있는 인제대학교의 약학과에 대해 분석하려 합니다. 간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해 있어 비슷한 메디컬 계열 모집 단위들도 부산광역시에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김해 캠퍼스의 2013년 약학대학 건물이 완공되면서 인제대학교의 약학대학 건물은 부산 캠퍼스에서 김해 캠퍼스로 이전되어 부산 캠퍼스를 사용하는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이 유일하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 인원 증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 전형으로 5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2 전형으로 5명, 학생부 교과 약학 전형으로 8명을 모집하여 총 18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가군 수능 전형으로 6명, 정시 가군 수능 지역인재 전형으로 6명을 모집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 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만 실시하는데 2024학년도에 신설된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2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1단계는 교과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면접 전형에 해당합니다. 정시 모집은 모두 수능 100% 전형이지만 전국이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 전형이 선발 인원이 2명 많았던 것은 잠시 전체 모집 정원이 2명 증원되었기 때문이고, 원래는 약학과 전체 모집 인원이 30명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약학과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른 약학대학과 사뭇 다릅니다. 보통 약학대학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혹은 사회 교과까지 추가하여 전 과목이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는 모든 과목을, 과학 교과는 상위 2과목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다른 교과 성적은 준수하지만 과학 교과의 성적에는 다소 자신이 없다거나 사회 교과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라면 인제대학교 약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서 적용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023학년도부터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9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까지는 인제대학교 약학과에서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다가 2023학년도부터 등급합 조건을 2등급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입결이 상승할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제대학교 약학과의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들이 내신 성적이나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이나 2022학년도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된 2023학년도에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에 오히려 경쟁률 그리고 절대적인 지원 인원 자체가 떨어진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것을 예측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기대를 걸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은 2011년 신설된 붉은색 약학대학입니다. 붉은색 약학대학은 크게 2011년 설립된 15개 약학대학과 2020년 설립된 2개 약학대학으로 나뉘는데,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은 2011년 신설된 약학대학에 해당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인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인제학원은 산하의 5개의 백병원을 보유한 탄탄한 재단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열 모집단위 발전과 함께 시너지를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 전형과 학생부 교과 약학 전형에서 실시하는 교과 면접의 방식은 재시문 기반 심층 면접입니다. 의학과 MMI 면접만큼의 심층 면접은 아니지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일반 학교생활 기록부 면접보다는 깊은 수준의 답변을 요구하고 꼬리 질문도 꽤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시문 기반 면접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약학도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교생활 기록부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학년도 면접 질문 예시를 살펴보면 리더란 무엇이라 정의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리더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근거로 여러분이 학창시절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문항 유형일로 제시된 약학대학에서의 수학이 여러분이 장래 목표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목표가 형성된 학창시절 간의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학대학에서의 수학뿐 아니라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에서의 공부가 여러분이 최종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소명한다면 약학대학에서의 공부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여 대답한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더 눈에 띌 수도 있겠죠. 또 인제대학교 약학대학과 관련해서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수진들이 국내 최초로 동물약품학 전공 서적을 출간하기도 하였고, 인제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국내 처음으로 동물약학 과목을 교과과정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은 그 어떤 대학보다 동물의약품을 빠르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정 약품은 동물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하고 특정 약품은 수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으로 동물의약품은 인간 대상 의약품처럼 뚜렷하게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약업계와 수의업계의 공방 역시 예정되어 있으니 혹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도 알아두시길 바란다는 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약학대학 인증평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약학대학이 학제가 2+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되면서 약학대학 교육이 표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2022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며 약학대학들이 평가기관으로서 공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평가 및 인증을 받지 못한 약학대학의 학생은 약사 국가고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각 약학대학은 모두 약평원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2023년 10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에서 9개 대학의 인증평가 결과를 통보하였고, 최장 인증기간은 5년인데 인제대학교 약학과는 3년 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에 신설된 약학대학인 전북대학교 및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은 임시인증, 경성대학교는 불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이 받은 3년의 조건부 인증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수준을 일컫기에 해당 사항을 보완한다면 그렇게까지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인제대학교 백병원 인프라 및 재단이 탄탄하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에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인증을 받은 경성대학교 약학대학도 즉각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다기보다는 추후에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